꿈의 내용은 늘 같았다. 어둠, 차가운 빗소리, 찢어지는 듯한 고통,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덮쳐올 때쯤 어김없이 나타나는 그것, 윤채원 참가자,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 꿀과 이름 모를 들국화 향기가 섞인 듯한 아련한 단맛, 그리고 귓가에 속삭이듯 파고들던 애틋한 목소리. 위원장의 목소리에 장내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제발, 쫓지 마세요. 방금 당신의 조리대 아래에서 이번 대회에서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인공색소 아조 루빈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감각이 온몸을 감싸는 순간 그는 언제나 꿈에서 깨어났다. 깨고 나면 남는 것은 지독한 두통과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무치는 상실감뿐이었다. 네, 그럴 리가요.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유리창에 비친 그의 모습은 완벽했다. 날카로운 턱선, 깊고 서늘한 눈매, 다부진 어깨,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젊은 리더의 모습. 하지만 그 자신은 알고 있었다. 자신의 삶 한 조각이, 가장 중요한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통째로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채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그런 것을 사용한 적이 없었다. 누군가의 함정이었다. 의사는 외상 후 기억 상실이라고 했다. 그날의 사고는 너무나 끔찍해서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기억을 지워버렸을 거라고. 하지만 진우는 믿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망각이 아니었다. 매일 밤 자신을 찾아오는 이 아련한 감각은 잃어버린 기억이 보내는 필사적인 구조 신호 같았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증거는 명백했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관중들은 경악과 실망을 금치 못했다. 그 단맛의 주인, 그 목소리의 주인, 그녀는 누구일까? 자신을 구한 은인일까? 아니면 그저 죽음 직전에 뇌가 만들어낸 환상일까? 5년째, 그는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텅 빈 제국을 홀로 떠돌고 있었다. 규정에 따라 윤채원 참가자의 대회 자격을 잠정 박탈합니다. 최종 실격 처리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다른 한편, 화려한 불빛이 비껴간 낡은 동네의 작은 골목길에서 고소하고 달콤한 빵 냄새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피어오르고 있었다. 윤채원의 하루는 세상이 잠든 가장 이른 시간에 시작되었다. 위원장의 선언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의 작은 빵집 라두세르 라두스. 부드러움, 달콤함는 그녀의 세상 그 자체였다. 가게는 테이블이 4개뿐인 아주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은 모든 곳에는 따스함과 정성이 깃들어 있었다. 채원은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때 객석에 앉아있던 오소영 여사가 벌떡 일어나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오늘도 채원은 정성스럽게 반죽을 하고 오븐의 온도를 맞추며 빵과 쿠키를 구워냈다. 밀가루가 뽀얗게 내려앉은 그녀의 작업대 위에서 그녀는 마치 마법사처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향기를 만들어냈다. 빵을 굽는 동안 그녀는 늘 라디오를 작게 틀어놓고 조용히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고된 일이었지만 그녀는 이 시간을 사랑했다. 누군가에게 달콤한 행복을 전해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다. 내가 뭐라고 했어? 저런 도둑고양이 같은 것이 결국 우리 가문 얼굴에 똥칠을 할 줄 알았어. 감히 신성한 대회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당장 아우라의 이름에 먹칠한 책임을 지고 꺼져버려. 밤 10시 마지막 손님까지 떠나고 가게를 정리할 시간. 채원은 남은 빵 몇 개를 따로 포장했다. 늘 그랬듯 동네의 폐지를 줍는 할머니께 드리기 위해서였다.
오 여사의 매서운 질책은 궁지에 몰린 채원에게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가 막 가게 문을 잠그려던 순간 한 할머니가 목도리를 떨어뜨리고 가는 것을 발견했다. 며칠 전 채원의 가게에 들러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사 가셨던 분이었다. 손수 뜬 것으로 보이는 낡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목도리였다. 여미오니, 할미오니. 상황을 파악한 진우가 급히 달려와 어머니를 막아섰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채원은 순식간에 국민적 영웅에서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추락했다. 채원은 망설일 틈도 없이 목도리를 집어들고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다. 밤 공기는 제법 쌀쌀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몇 개의 골목을 더 달려 겨우 할머니를 따라잡을 수 있었다. 진우는 대회위원장에게 달려가 항의했다. 명백한 함정입니다. 재조사해 주십시오. 유, 아가씨, 이게 왜... 하지만 위원장은 단호했다. 차 회장님, 이것은 국제대회의 규정입니다. 명백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저희는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요. 할머니,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날씨 추운데 목 따뜻하게 하고 다니셔야죠. 진우의 손발은 꽁꽁 묶여 있었다. 그가 아우라의 회장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채원을 비호한다면 대회의 공정성 시비에 휘말려 오히려 채원을 더 곤란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는 분노의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서유진의 짓이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채원이 활짝 웃으며 목도리를 할머니의 목에 다시 둘러들였다.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채원의 손을 꼭 잡으며 연신 고맙다고 말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채원은 하루의 피로가 모두 녹아내리는 듯했다. 결국 채원은 모든 취재진 앞에서 선수 자격증을 반납하고 셰프복을 벗어야만 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텅 빈 눈으로 대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지난 몇 달간의 노력이, 꿈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다. 다시 가게로 돌아온 채원은 계산대 아래 작은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고이 간직해둔 작은 벨벳 주머니를 꺼냈다. 주머니 안에서 나온 것은 에이유아라 그룹의 로고가 정교하게 새겨진 은색 소매 단추 하나였다. 그때 진우가 대기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단추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미안합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폭우가 쏟아지던 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에 발견했던 끔찍한 교통사고 현장. 비싼 외제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져 있었고 그 안에는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어가던 한 남자가 있었다. 119에 신고는 했지만 남자의 숨이 점점 멎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떨렸지만 이대로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있었다. 의학 지식이라고는 전혀 없던 그녀가 그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 차가워지는 그의 몸을 필사적으로 끌어안아 천을 나누고 멎어가는 숨을 어떻게든 되돌리기 위해 떨리는 입술을 그의 입술에 맞추는 것이었다. 채원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그녀의 생애 첫 입맞춤이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공포와 절박함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바르고 있던 꿀과 들국화 향이 나는 립밤의 단맛만을 희미하게 느낄 수 있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그를 실어보낸 뒤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정신없는 와중에 그의 셔츠에서 떨어진 이 작은 소매 단추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대신 꺼지지 않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 후로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단지 그가 입고 있던 최고급 정장과 이 단추를 통해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일 거라고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다. 결선은 내일 오전 10시죠. 그때까지 제 결백을 증명하고 제 힘으로 다시 무대에 설 거예요. 채원은 소매 단추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이미 끝난 일, 잊어야 할 기억이었다.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선언이었다.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12시간도 차에 되지 않았다. 12시간 안에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범인을 찾고 완전히 새로운 결선 작품까지 만들어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잊으려 하는 그 하룻밤의 기억이 서울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한 남자가 5년째 필사적으로 되찾으려 하는 유일한 희망의 조각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디저트 대회가 아니었다. 그녀의 인생과 명예,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을 위한 처절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두 개의 세상, 두 개의 기억, 운명의 톱니바퀴는 달콤한 빵 냄새와 함께 아주 천천히 다시 맞물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시간은 자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아우라 호텔의 화려한 불빛과 달리 윤채원이 임시로 머무는 대기실은 차가운 침묵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텅 빈 방 한가운데에 홀로 앉아 있었다. 셰프복은 벗겨졌고 명예는 더럽혀졌으며 꿈은 산산조각났다. 며칠 후 채원의 작은 빵집 라두세르에 그녀의 유일한 단짝 친구인 민지가 허겁지겁 뛰어들어왔다. 이대로 끝인 걸까? 채원아, 대박. 너 진짜 대박이야. 그녀는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민지는 숨을 헐떡이며 채원의 손에 포스터 한 장을 쥐어주었다. 포스터에는 화려한 금박으로 제1회 아우라의 맛, 시그니처, 디저트 공모전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 체인인 아우라그룹이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호텔의 상징이 될 새로운 디저트를 찾는다는 내용이었다.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과 아우라그룹과의 독점 계약권이 주어진다는, 그야말로 제빵사들에게는 꿈의 무대였다. 똑똑.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차진우의 친구이자 주치의인 이선호 박사였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죽과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이게 뭐야? 차 회장님이 보냈습니다. 일단 뭐라도 좀 먹으라고요. 내가 내 이름으로 접수했지. 너 정도 실력이면 충분히 우승하고도 남아. 선호는 어색하게 음식을 내려놓았다. 그는 진우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채원은 기가 막혔다. 민지야, 무슨 소리야? 내 작은 가게가 어떻게 아우라 그룹 같은 대기업이랑 경쟁을 해? 유명 호텔 파티시에들이 다 나올 텐데. 그녀는 손을 내저었다. 그녀에게 그곳은 감히 넘볼 수 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이것도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바보야, 그러니까 더 해봐야지. 내 빵이 얼마나 맛있는데, 얼마나 특별한데 언제까지 이 작은 골목에서 썩힐 거야. 이건 기회야. 채원아. 그가 내민 것은 작은 태블릿 PC였다. 화면에는 증거를 찾을 때까지 나는 당신의 시간을 벌어주겠소 라는 진우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그는 대외위원회를 상대로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온갖 법적 절차를 동원해 채원의 징계위원회 회부를 최대한 지연시키고 있었다. 혼자서 거대한 조직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공모전은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이었다. 채원은 예선과 본선을 거치며 기적처럼 결선까지 진출했다. 그녀의 디저트는 화려한 기교나 비싼 재료는 없었지만 먹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한 따뜻함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심사위원들은 기본에 충실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만이라며 그녀의 재능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채원의 메마른 눈에서 다시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모두가 자신에게 등을 돌렸을 때 오직 그 사람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위해 싸워주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선의 날이 밝았다. 포기할 수 없어. 결선 무대는 아우라 호텔 최상층의 그랜드 볼룸에서 열렸다. 눈부신 샹들리에와 수십 대의 카메라, 그리고 대한민국 요식업계의 내로라 하는 인사들. 채원은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처럼 모든 것이 낯설고 위축되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 사람의 믿음을 배신할 수는 없어. 심사위원석 중앙에는 이 제국의 주인인 차진우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매스컴에서 보던 대로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지만 그늘진 눈매에는 늘 알 수 없는 고독감이 서려 있었다. 그의 옆에는 여자친구이자 아우라 그룹의 전략기획실장인 서유진이 앉아 있었다. 유진은 결선에 오른 다른 유명 파티시에들에게는 상냥한 미소를 보냈지만 채원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노골적인 무시와 경멸이 담겨 있었다. 어디서 굴러먹던 동네 빵집 주인이 감히 이 자리까지 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박사님, 마침내 채원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작품을 심사위원석으로 가져갔다. 채원이 결심을 굳힌 듯 선호를 불렀다. 제가 만든 디저트의 이름은 첫 기억, First Memory입니다. 저를 함정에 빠뜨린 사람을 찾으려면 CCTV를 확인해야겠죠. 그녀가 선보인 것은 투명한 유리잔에 담긴 작은 무스 케이크였다. 눈처럼 새하얀 크림 위에는 식용 금박 대신 소박한 들국화 꽃잎 하나가 수줍게 올라가 있었다. 물론입니다. 지금 진우 친구가 보안팀을 총동원해서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아주 교묘해서 이 케이크는 제 인생에서 가장 두려웠지만 동시에 가장 따뜻했던 한순간의 기억을 맛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발견한 작은 희망의 맛입니다. 혹시 제 조리대에 주변만 보시는 건가요? 채원의 설명에 유진은 코웃음을 쳤다. 감성팔인가 맛으로 승부해야지. 채원이 물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되짚었다. 중열선이 시작되기 직전 아주 사소했지만 이상했던 순간, 마침내 시식의 시간. 심사위원들은 차례대로 케이크를 한 입씩 맛보았다. 모두의 얼굴에 감탄사가 떠올랐다. 부드러운 무스가 혀에 닿는 순간 은은한 꿀의 단맛과 함께 청량한 들국화의 향기가 입안 가득 퍼져나갔다.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법한 고상하고도 아련한 맛이었다. 경연 시작 10분 전에 일본 대표인 켄지 셰프의 어시스턴트 한 명이 복도에서 청소부 아주머니와 부딪히는 걸 봤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리고 그 직후에 저희 주방 막내 스태프 한 명이 제게 와서 소금이 어디 있냐고 물었고요.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던 질문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차진우가 은 스푼을 들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케이크를 한 스푼 떠서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다. 그녀의 말에 선호의 눈이 번쩍했다. 채원의 비상한 기억력과 관찰력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낸 것이다. 범인은 조리대에 직접 손을 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동선을 이용해 주의를 분산시키고 그 틈을 타 증거물을 심어놓은 교묘한 수법을 썼을 가능성이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선호는 즉시 이 사실을 진우에게 알렸다. 진우는 보안팀에게 채원이 말한 시간대의 복도 CCTV와 주방 전체를 비추는 광각 CCTV를 집중 분석하라고 명령했다. 케이크의 부드러운 단맛이 그의 혀에 닿는 순간 그의 뇌리를 무언가 강타했다. 이제 남은 것은 두 번째 과제였다. 만약 결선에 다시 서게 된다면
무엇을 선보일 것인가? 기존의 레시피는 이미 도둑 맞았고 남은 시간은 이제 10시간도 차에 되지 않았다. 채원은 진우가 몰래 마련해준 작은 보조 주방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화려한 재료도 최첨단 장비도 없었다. 오직 밀가루, 설탕, 버터, 계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재료들 뿐이었다. 지독한 두통과 함께 눈앞이 번쩍였다. 깨진 헤드라이트 조각, 쏟아지는 폭우, 끈적한 피의 감촉, 그리고 어둠 속에서 자신에게 다가오던 흐릿한 얼굴.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화려한 기교, 복잡한 레시피, 값비싼 재료, 그 모든 것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그리고 남은 단 하나. 제발 작지 마세요. 진심. 꿈속의 그 목소리, 그 단맛. 눈앞에 이 케이크는 지난 5년간 그를 괴롭혔던 꿈의 조각과 정확히 일치하는 맛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 자신의 시작으로 돌아가자. 자신을 파티시에의 길로 이끌었던 가장 순수했던 첫 마음으로 그녀가 처음으로 오븐에 구웠던 것은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투박한 꿀 마들렌이었다. 아픈 사람에게는 위로를, 기쁜 사람에게는 축하를 전해주었던 작지만 따뜻한 과자. 그녀는 앞치마를 둘렀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더 이상 불안과 초조함이 없었다. 오직 평온함과 확신만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밀가루를 채치고 버터를 녹이고 계란을 휘저었다. 모든 과정이 마치 기도처럼 경건했다. 그녀는 화려한 기술로 케이크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진심을 담아 작은 과자 하나를 빚어내고 있었다. 진우는 저도 모르게 신음을 흘리며 관자놀이를 짚었다. 그의 입에는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반죽에는 최고의 아카시아 꿀을 아낌없이 넣었다. 그것은 5년 전 한 남자의 입술에서 느꼈던 아련한 단맛에 대한 오마주이기도 했다. 진우 씨, 왜 그래요? 괜찮아요. 시간이 흘러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옆에 있던 서유진이 호들갑을 떨며 그를 부축했다. 심사위원들과 관객들 모두 술렁이기 시작했다. 회장님의 몸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았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의무실로 보안실에서 밤을 새우던 선획에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조 비서가 다급하게 다가왔다. 하지만 진우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그의 눈은 충격과 혼란, 그리고 필사적인 무언가가 뒤섞인 채 오직 한 사람, 윤채원을 향해 있었다. 채원 씨가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청소부와 부딪히는 소동을 일으켜 시선을 끈 사이 주방 스태프가 몰래 금지 색소를 채원 씨 조리대에 넣는 장면이 다른 각도의 CCTV에 정확히 포착되었습니다. 그 스태프가 서유진 실장과 통화하는 기록까지 확보했습니다. 이 여자다. 완벽한 증거였다. 이 여자가 무언가 알고 있다. 선호는 즉시 증거 자료를 들고 대외위원회로 달려갔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같은 시각 채원의 작은 오븐에서도 기적의 완성을 알리는 경쾌한 소리가 울렸다. 띵! 오븐 문을 열자 고소하고 달콤한 꿀 향기가 주방을 가득 채웠다. 황금빛으로 먹음직스럽게 구워진 조개 모양의 작은 마들렌들. 그 어떤 화려한 디저트보다도 더 아름답고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번 공모전의 최종 우승자는 채원이 마지막 마들렌을 접시에 담아냈을 때 주방 문이 열리고 조 비서가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의 미소가 번져 있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윤채원 파티시에 위원회에서 징계가 철회되었습니다.
결선 무대에 다시 서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채원 씨입니다. 채원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뜨거워지는 눈시울을 꾹 참고 자신의 손에 들린 접시를 내려다보았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무명의 동네 빵집 주인이 쟁쟁한 경쟁자들을 모두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한 것이다. 유진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밤새 2개의 전쟁을 치렀다. 세상의 불의에 맞선 전쟁과 자기 안의 절망에 맞선 전쟁, 그리고 마침내 그 2개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했다. 하지만 진우의 폭탄 선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채원은 벗어두었던 셰프복을 다시 입었다. 그리고는 황금빛 꿀 마들렌이 담긴 접시를 들고 당당하게 주방 문을 나섰다. 그리고 윤채원 씨에게 우승 상금 외에 한 가지를 더 제안합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채원에게로 한 걸음 다가섰다. 아시아 페이스트리 컵 결선 무대.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팽팽했다. 부정행위 스캔들의 주인공인 윤채원이 극적으로 복귀했다는 소식에 행사장은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인 시선들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 아우라 그룹과 독점 계약을 하고 앞으로 아우라 호텔의 모든 시그니처 디저트 개발을 총괄해 주십시오. 업계 최고의 대우를 약속하겠습니다. 먼저 무대에 오른 것은 일본의 천재 파티시에 켄지였다. 그는 채원의 레시피를 도용한 작품, 시간의 정원이라는 이름의 화려한 설탕 공예 케이크를 선보였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했다. 시계 태엽과 꽃들을 정교하게 표현한 그의 솜씨에 심사위원들은 감탄했다. 하지만 그 작품에는 영혼이 없었다. 차가운 예술품일 뿐 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함은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거부할 수 없는 명령에 가까웠다. 과연 윤채원 참가자는 이 완벽한 기술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채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뚫어질 듯 바라보는 남자의 집요한 시선 앞에서 어리둥절한 채 서 있을 뿐이었다. 중계석의 캐스터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녀의 작은 빵집에서 구워낸 달콤한 기억이 한 남자의 멈춰버린 시간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대가로 그녀의 평범했던 삶이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마침내 윤채원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조용히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켄지의 화려한 케이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소박한 갓 구워낸 꿀 마들렌 한 접시가 전부였다. 윤채원의 삶은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어제까지 골목길의 작은 빵집 주인이었던 그녀는 오늘 아침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아우라 그룹의 본사 건물로 출근했다. 그녀를 위해 마련된 디저트 연구실은 그녀의 가게보다 10배는 더 컸고 세상의 모든 귀한 재료들이 그곳에 있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동시에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편했다. 저게 전부라고. 미친 거 아니야. 저런 동네 빵집 과자로 우승하겠다고. 직원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그들에게 채원은 듣도 보도 못한 공모전에서 회장님의 눈에 띄어 낙하산으로 내려온 신데렐라일 뿐이었다. 특히 총괄 셰프를 비롯한 주방팀의 텃세는 상상 이상이었다. 객석에서는 실망과 조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유진과 오소영 여사의 입계는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가 걸렸다. 하지만 채원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차진 후에 알 수 없는 행동이었다. 그는 새로운 시그니처 디저트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연구실을 찾아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채원이 디저트를 만드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거나 그녀가 만든 시제품들을 맛보며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을 뿐이었다. 채원은 그 어떤 동요도 없이 마이크 앞에 섰다. 친구의 진심 어린 응원에 채원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다. 어쩌면 정말 기회일지도 모른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 작은 가게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그녀는 주먹을 살짝 쥐었다. 그래, 해보는 거야. 믿져야 본전이었다. 제가 오늘 선보일 작품에는 화려한 레시피는 없습니다. 대신 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채원의 심장은 내려앉는 듯했다. 혹시 내 케이크에서 그날의 기억을 떠올린 걸까 아니야. 그랬다면 벌써 무언가 물어봤겠지. 그녀는 애써 불안감을 감췄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5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을 아주 담담하게 꺼내놓기 시작했다. 진우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채원의 곁에 있을 때마다, 특히 그녀가 만든 디저트를 맛볼 때마다 어김없이 그 아련한 감각과 두통이 찾아왔다. 하지만 기억의 파편들은 좀처럼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지 않았다. 그는 그저 본능적으로 이 여자가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열쇠라는 것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을 뿐이었다. 5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저는 길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지만 사람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살리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아슬아슬한 탐색전이 계속되던 어느 날, 서유진이 행동을 개시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날은 아우라 호텔에 새로운 VVIP 라운지 메뉴를 시식하는 날이었다. 진우와 유진, 그리고 채원이 함께 자리했다. 그때 라운지 안의 대형 TV에서 자동차 추돌 사고에 대한 뉴스가 속보로 흘러나왔다. 차가워지는 그를 필사적으로 끌어안고 제 평생 처음이었던 입맞춤으로 저의 온기를, 그리고 제발 살아달라는 저의 간절함을 전했습니다. 이 마들렌은 바로 그날 밤의 맛입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아주 작은 온기, 그리고 꿀처럼 달콤했던 희망의 맛입니다. 이어며 이야기가 끝나자 장내는 깊은 침묵에 휩싸였다. 이것은 단순한 디저트 설명이 아니었다. 한 여자의 가장 내밀하고 순수했던 기억의 고백이었다. 유진은 마치 끔찍한 것을 본 것처럼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진우의 팔에 매달렸다. 그녀는 심사위원들에게 마들렌을 하나씩 건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진우의 앞에 섰다. 그녀가 막 접시를 내려놓으려던 순간 너무 긴장한 탓인지 손이 미끄러졌다. 접시가 기울며 그 안에 장식으로 놓여있던 작은 은색 물체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진우 씨, 저런 걸 보니 또 5년 전 그날이 생각나요. 또르르. 그녀의 눈에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아우라, 로고가 새겨진 은색 소매 단추. 그것은 마치 운명처럼 정확히 차진우의 구두 앞까지 굴러가 멈춰 섰다. 그날 진우 씨가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는 걸 봤을 때 제 심장이 정말 멎는 줄 알았어요. 너무 무서웠지만 당신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동시에 채원은 마들렌에 묻은 꿀이 제대로 코팅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주 잠깐 습관처럼 자신의 새끼손가락 끝을 혀로 살짝 맛보았다. 유진은 마치 자신이 비련의 여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애절하게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았다. 진우는 기억나지 않는 과거에 대한 미안함과 자신을 구해준 은인에 대한 고마움으로 그녀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다. 진우의 눈에 그 두 개의 장면이 슬로우 모션처럼 들어왔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채원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듯했다. 저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날 현장에 유진 같은 여자는 있지도 않았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 역시 진짜 은인이라고 나설 자격이 없었으니까. 입안에서 씁쓸한 맛이 느껴졌다. 거짓의 쓴맛이었다.
자신의 낡은 양복 재킷에서 사라졌던 바로 그 소매, 단추, 꿀을 맛보는 그녀의 붉은 입술, 그리고 방금 전 그녀가 들려주었던 입맞춤에 대한 이야기. 진짜 위기는 며칠 후 아우라 그룹의 해외 투자자들을 위한 VVIP 연회에서 터졌다. 번쩍 그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모든 기억의 파편들이 거대한 번개와 함께 하나로 꿰맞춰지기 시작했다. 연회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세계 각국의 거물급 인사들이 모여 아우라 그룹이 제공하는 최고의 음식과 서비스를 즐기고 있었다. 바로 그때 행사장 한가운데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중동에서 온 거물 투자자의 아내가 갑자기 호흡 곤란을 일으키며 쓰러진 것이다. 지독한 폭우, 공포에 질려 자신을 버리고 도망치던 서유진의 얼굴, 피와 함께 흐려지는 의식, 그리고 어둠 속에서 나타난 한 소녀, 자신을 끌어안던 가녀린 팔, 입술에 닿아오던 부드러운 온기, 꿀과 들국화 향이 섞인 달콤한 맛. 제발 적지 마세요. 쇼크입니다. 알레르기 쇼크예요. 교육. 누군가 외쳤다. 순식간에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호원들과 의료팀이 달려왔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다. 음식 메뉴는 사전에 철저하게 알레르기 유무를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진우는 머리를 감싸주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터뜨렸다. 5년간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댐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5년 전 그날의 모든 진실이 거대한 해일처럼 그의 뇌리를 덮쳤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돌발 행동에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진우가 총주방장을 향해 소리쳤다. 총주방장은 사색이 된 채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룹의 명운이 걸린 이 행사에서 최악의 의료사고가 터진 것이다. 진우 씨, 왜 그래요? 바로 그때 채원이 쓰러진 부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부인이 먹던 디저트 접시에 코를 가까이 가져가 아주 잠깐 향을 맡았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외쳤다. 서유진이 기겁하며 그에게 다가왔다. 하지만 진우는 그녀를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뿌리쳤다. 헤이즐넛 오일이에요. 그의 두 눈은 충격과 고통,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진실에 대한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채 오직 한 사람만을 향해 있었다. 뭐라고 말도 안 돼. 디저트에는 아몬드 오일만 사용했어.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무대 위에 윤채원을 가리켰다. 총주방장이 버럭 소리쳤다. 당신이었어. 아니에요. 이건 분명 헤이즐넛 향이에요. 아주 미세하지만 아몬드 오일과 섞여 있어요. 주방에서 누군가 실수로 오일을 섞은 게 틀림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그녀의 확신의 참 목소리에 진우가 즉시 명령했다. 당장 주방의 모든 오일을 확인해. 5년 전 그날 밤 날 구한 사람. 채원은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쓰러진 부인의 남편에게 달려가 다급하게 물었다. 사모님께서 드실 수 있는 과일이나 유제품은 없으신가요? 남편이 정신없는 와중에 요거트와 딸기는 괜찮소 라고 외쳤다. 안스 당신이었구나. 채원은 그 말을 듣자마자 주방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아분도 채 안 되어 새로운 디저트를 들고 나왔다. 화려한 기교는 없었지만 신선한 딸기와 플레인 요거트, 그리고 향을 돋우기 위한 민트 잎으로 만든 보기만 해도 상큼하고 안전한 디저트였다. 장내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사람들은 충격적인 반전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다행히 부인은 응급처치 후 곧 안정을 되찾았다. 거물 투자자는 아내를 살려준 채원에게 직접 다가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그녀의 놀라운 후각과 침착한 대처 능력이 그룹의 이미지를 나락에서 구한 순간이었다.
서유진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오소영 여사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과 윤채원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다. 진우는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감탄했다.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그녀의 재능과 담대함.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여자였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녀에 대한 감정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경외감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마침내 모든 거짓이 거치고 진실의 단맛이 그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 모습을 지켜보는 또 다른 한 사람. 서유진의 마음속에서는 시커먼 질투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자신이 망쳐놓으려 했던 그 계집애가 또다시 진우 앞에서 영웅이 되어버렸다. 더 이상 이대로 둘 수는 없었다. 차진우의 외침과 함께 아시아 페이스트리컵 결선 무대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것은 더 이상 디저트 경연대회가 아니었다. 5년간 묻혀있던 진실을 심판하는 거대한 법정이었다. 연회가 끝나고 유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독했다. 진우는 휘청이는 몸을 가누며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는 충격에 빠진 채 굳어있는 윤채원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마치 5년 전 어둠 속에서 그녀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그는 마이크를 잡고 장내를 향해 선언했다. 주방에 있는 네 사람이지 똑똑히 들어. 이분이 맞습니다. 5년 전 죽어가던 저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 여자 윤채원, 다시는 회장님 눈앞에서 영웅 행세 못하게 만들어. 사소한 실수라도 좋으니까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그의 선언은 윤채원의 결백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전화를 끊은 유진은 와인잔을 들고 창밖을 보며 싸늘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새하얗게 질려있는 서유진을 향해 몸을 돌렸다. 윤채원, 내 행운도 여기까지야. 그리고 나 또한 모든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서유진 씨, 다가올 폭풍을 알지 못한 채 채원은 그날 밤 처음으로 진우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듣고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칼날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윤채원의 삶은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어제까지 골목길의 작은 빵집 주인이었던 그녀는 오늘 아침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아우라그룹의 본사 건물로 출근했다. 그녀를 위해 마련된 디저트 연구실은 그녀의 가게보다 10배는 더 컸고 세상의 모든 귀한 재료들이 그곳에 있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동시에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편했다. 나는 기억합니다. 5년 전 그날 밤 빗길에서 내 차를 향해 돌진해오던 당신의 차를 사고를 낸 후 피 흘리는 나를 보고도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던 당신의 비겁한 뒷모습을 직원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그들에게 채원은 듣도 보도 못한 공모전에서 회장님의 눈에 띄어 낙하산으로 내려온 신데렐라일 뿐이었다. 특히 총괄 셰프를 비롯한 주방팀의 텃세는 상상 이상이었다. 박희교, 거짓말무, 무슨 소리야. 하지만 채원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차진우의 알 수 없는 행동이었다. 그는 새로운 시그니처 디저트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연구실을 찾아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채원이 디저트를 만드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거나 그녀가 만든 시제품들을 맛보며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을 뿐이었다. 유진이 발악했지만 진우는 계속했다. 그럴 때마다 채원의 심장은 내려앉는 듯했다. 혹시 내 케이크에서 그날의 기억을 떠올린 걸까 아니야. 그랬다면 벌써 무언가 물어봤겠지. 그녀는 애써 불안감을 감췄다. 나는 기억합니다.
당신이 지난 5년간 은인 행세를 하며 내 옆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그리고 오늘 당신이 이 순수한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얼마나 추악한 짓을 꾸몄는지도 전부 다 진우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채원의 곁에 있을 때마다, 특히 그녀가 만든 디저트를 맛볼 때마다 어김없이 그 아련한 감각과 두통이 찾아왔다. 하지만 기억의 파편들은 좀처럼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지 않았다. 그는 그저 본능적으로 이 여자가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열쇠라는 것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을 뿐이었다. 진우의 외침과 함께 무대 뒤편에 스크린의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진우의 친구인 이선호 박사가 5년 전 사고 직후 작성했던 진우의 초기 진료 기록이었다. 기록에는 환자는 외부의 물리적 응급처치 흔적이 전혀 없음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유진이 주장했던 인공호흡과 지혈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증명하는 완벽한 증거였다. 두 사람의 아슬아슬한 탐색전이 계속되던 어느 날, 서유진이 행동을 개시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날은 아우라 호텔의 새로운 VVIP 라운지 메뉴를 시식하는 날이었다. 진우와 유진, 그리고 채원이 함께 자리했다. 그때 라운지 안의 대형 TV에서 자동차 추돌 사고에 대한 뉴스가 속보로 흘러나왔다. 서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넋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아니야, 아닐 거야. 바로 그때 행사장으로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5년 전 뺑소니 사고와 이번 경연대회 부정행위 교사 혐의였다. 그녀는 한때 대한민국 상류층의 가장 빛나는 보석이었지만 이제는 차가운 수갑을 찬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여매어 악인의 심판이 끝나고 장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오소영 여사는 핏기 없는 얼굴로 무대 위의 아들과 그 옆에 선 채원을 번갈아 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자신이 저주를 퍼부었던 저 아이가 아들의 생명을 구한 진짜 은인이었다니. 유진은 마치 끔찍한 것을 본 것처럼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진우의 팔에 매달렸다. 그녀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무대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는 채원의 앞에서 자신이 평생 지켜온 재벌가의 자존심을 모두 내던지고 깊이, 아주 깊이 허리를 숙였다. 진우 씨, 저런 걸 보니 또 5년 전 그날이 생각나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아가야, 결선을 하루 앞둔 중열선 날이었다. 시간이라는 주제로 경연이 펼쳐지고 있었다. 채원은 순간과 영원이라는 이름의 섬세한 설탕 공예 디저트를 선보여 또 한 번 심사위원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참회와 부끄러움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 아들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게 내가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 이 늙은이를 부디 용서하지 마라. 그녀의 눈에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오 여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채원은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 주었다. 그 어떤 말보다도 따뜻한 용서의 손길이었다. 그날 진우 씨가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는 걸 봤을 때 제 심장이 정말 멎는 줄 알았어요. 너무 무서웠지만 당신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모든 폭풍이 지나간 그날 밤, 윤채원의 작은 빵집, 라두쇠르. 유진은 마치 자신이 비련의 여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애절하게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았다. 진우는 기억나지 않는 과거에 대한 미안함과 자신을 구해준 은인에 대한 고마움으로 그녀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다. 가게 문은 닫혔지만 안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다. 채원은 텅 빈 가게를 청소하며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이 마치 긴 꿈처럼 느껴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채원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듯했다. 저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날 현장에 유진 같은 여자는 있지도 않았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 역시 진짜 은인이라고 나설 자격이 없었으니까 입안에서 씁쓸한 맛이 느껴졌다. 거짓의 쓴맛이었다. 딸랑. 그때 가게 문에 달린 종이 울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차진우였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그룹 회장이 아닌 그저 한 남자로서 그녀의 가게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5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낡고 구겨진 양복 재킷이 들려 있었다. 진짜 위기는 며칠 후 아우라 그룹의 해외 투자자들을 위한 VVIP 연회에서 터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채원에게 다가와 재킷의 소매 부분을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단추 하나가 정확히 떨어져 나간 자리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채원이 5년간 간직해온 바로 그 단추의 자리였다. 연회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세계 각국의 거물급 인사들이 모여 아우라 그룹이 제공하는 최고의 음식과 서비스를 즐기고 있었다. 바로 그때 행사장 한가운데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중동에서 온 거물 투자자의 아내가 갑자기 호흡 곤란을 일으키며 쓰러진 것이다. 8년 동안 쇼크입니다. 알레르기 쇼크예요. 진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있었다. 누군가 외쳤다. 순식간에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호원들과 의료팀이 달려왔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다. 음식 메뉴는 사전에 철저하게 알레르기 유무를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매일 밤 꿈속에서 이 단맛을 찾아 헤맸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는 채원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이제 손 한 뼘도 채 남지 않았다. 가게 안에는 달콤한 버터 향과 그의 차분한 향수 냄새, 그리고 두 사람의 떨리는 숨결이 뒤섞였다. 진우가 총주방장을 향해 소리쳤다. 총주방장은 사색이 된 채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룹의 명운이 걸린 이 행사에서 최악의 의료사고가 터진 것이다. 이제야 가갔네. 바로 그때 채원이 쓰러진 부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부인이 먹던 디저트 접시에 코를 가까이 가져가 아주 잠깐 향을 맡았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외쳤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채원의 뺨을 감쌌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다. 헤이즐넛 오일이에요. 5년 전 공포와 절박함 속에서 나눴던 그 입맞춤이 아니었다. 이것은 감사와 애틋함,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묵혀왔던 사랑이 담긴 진짜 첫 입맞춤이었다. 뭐라고 말도 안 돼. 디저트에는 아몬드 오일만 사용했어. 그의 입술에서 채원은 자신이 만든 그 어떤 디저트보다도 더 달콤하고 아찔한 사랑의 맛을 느꼈다. 5년의 시간을 넘어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이 마침내 완전한 사랑으로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총주방장이 버럭 소리쳤다. 서울에서 가장 핫한 디저트 카페를 꼽으라면 이제 모두가 한 목소리로 라두쉐르 라두스어를 이야기했다. 윤채원의 작은 빵집은 아우라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눈부시게 성장했다. 하지만 그곳은 단순히 거대 자본이 만들어낸 프랜차이즈가 아니었다. 여전히 가게의 주방에서는 이제 권채원 사모님이 아닌 윤채원 파티시에가 직접 반죽을 하고 오븐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니에요. 이건 분명 헤이즐넛 향이에요. 아주 미세하지만 아몬드 오일과 섞여 있어요. 주방에서 누군가 실수로 오일을 섞은 게 틀림없어요. 그녀는 재벌가의 안주인으로 안주하는 삶을 거부했다. 대신 자신의 꿈을 남편과 함께 더 크게 키워나가는 길을 택했다. 라두쉐르는 이제 단순한 빵집이 아닌 최고의 디저트와 따뜻한 위로가 함께하는 행복의 공간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진우가 즉시 명령했다. 당장 주방의 모든 오일을 확인해. 여러분, 디저트는 단순히 혀로 느끼는 단맛이 아니에요. 채원은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쓰러진 부인의 남편에게 달려가 다급하게 물었다. 사모님께서 드실 수 있는 과일이나 유제품은 없으신가요? 남편이 정신없는 와중에 요거트와 딸기는 괜찮소 라고 외쳤다. 어느 주말 오후 라두세르의 쿠킹 클래스. 채원은 자신처럼 제빵사를 꿈꾸지만 어려운 환경 때문에 기회를 잡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무료 베이킹 교실을 열고 있었다. 채원은 그 말을 듣자마자 주방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아분도 채 안 되어 새로운 디저트를 들고 나왔다. 화려한 기교는 없었지만 신선한 딸기와 플레인 요거트, 그리고 향을 돋우기 위한 민트 잎으로 만든, 보기만 해도 상큼하고 안전한 디저트였다. 디저트는 지친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고 행복한 순간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마법이랍니다. 여러분의 손끝에서 그런 따뜻한 마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행히 부인은 응급처치 후 곧 안정을 되찾았다. 거물 투자자는 아내를 살려준 채원에게 직접 다가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그녀의 놀라운 후각과 침착한 대처 능력이 그룹의 이미지를 나락에서 구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진심을 담아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나누어 주었다. 아이들의 눈이 존경과 희망으로 반짝였다. 교실 뒤편에서 차진우는 앞치마를 두른 아내의 모습을 자랑스러운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준 은인이자 이제는 세상에 새로운 희망을 선물하는 마법사가 되어 있었다. 진우는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감탄했다.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그녀의 재능과 담대함.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여자였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녀에 대한 감정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경외감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수업이 모두 끝나고 북적이던 주방에 고요함이 찾아왔다. 어느새 저녁이 되어 주방에는 오렌지빛 노을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채원은 남은 반죽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어느새 다가온 진우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하지만 이 모습을 지켜보는 또 다른 한 사람. 서유진의 마음속에서는 시커먼 질투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자신이 망쳐놓으려 했던 그 계집애가 또다시 진우 앞에서 영웅이 되어버렸다. 더 이상 이대로 둘 수는 없었다. 우리 아내, 오늘도 좋은 일 하느라 고생 많았네. 연회가 끝나고 유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독했다. 회장님이야말로 바쁘신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생하셨죠. 주방에 있는 네 사람이지. 똑똑히 들어. 채원이 웃으며 그의 품에 기댔다. 그 여자, 윤채원, 다시는 회장님 눈앞에서 영웅 행세 못하게 만들어. 사소한 실수라도 좋으니까.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나도 이제 뭔가 배워봐야겠어. 언제까지 아내가 만들어준 빵만 얻어먹을 수는 없지. 전화를 끊은 유진은 와인잔을 들고 창밖을 보며 싸늘하게 미소 지었다. 진우는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소매를 걷어붙이고 채원이 정리하던 반죽 앞으로 다가섰다. 그는 제법 진지한 표정으로 어설픈 솜씨로 반죽을 치대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손이 끈적한 반죽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윤채원, 내 행운도 여기까지야. 푸하스. 다가올 폭풍을 알지 못한 채 채원은 그날 밤 처음으로 진우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듣고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던 채원은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시간이 흘러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제과제빵 경연대회인 아시아 페이스트리 컵이 서울 아우라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윤채원은 아우라 그룹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티시에 자격으로 대회에 참가했다. 그녀의 어깨에는 이제 자신의 작은 가게가 아닌 아우라 그룹과 대한민국의 명예가 걸려 있었다. 회장님, 그렇게 하시면 반죽이 다 굳어버려요. 이렇게. 손목에 힘을 빼고 대회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최고의 파티시에들이 자신의 기량을 뽐냈고 채원은 그 속에서 단연 돋보이는 별이었다. 그녀의 디저트는 화려하진 않았지만 먹는 사람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듯한 깊고 서정적인 맛으로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다. 그녀는 파죽지세로 예선과 본선을 통과하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다. 그녀는 그의 등 뒤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반죽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진우는 반죽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오직 아내의 달콤한 향기와 부드러운 손길에만 집중했다. 차진우는 매일 대회장을 찾아 객석 가장 뒷자리에서 조용히 그녀를 응원했다. 그녀가 무대 위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의 가슴은 벅찬 감동으로 차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줄 열쇠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 자체로 빛나는 그가 온 마음을 다해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아이, 모르겠다. 하지만 그 빛이 강렬해질수록 그 빛을 꺼뜨리려는 어둠 또한 짙어지고 있었다. 진우는 결국 포기한 듯 손에 묻은 밀가루를 채원의 코에 콕 묻혔다. 서유진은 질투와 위기감에 사로잡혔다. 윤채원이 이 대회에서 우승이라도 하는 날에는 자신의 입지는 완전히 사라져버릴 터였다. 그녀는 더 이상 윤채원의 성공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번 대회의 강력한 경쟁자인 일본의 천재 파티시에 켄지에게 은밀히 접근했다. 아스 차가워 회장님, 이건 윤채원 씨의 결선 레시피. 채원이 하얀 밀가루가 묻은 코를 찡긋하며 그를 쳐다보자 이번에는 그가 생크림을 손가락으로 살짝 찍어 그녀의 입술에 묻혔다. 그리고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켄지는 유진이 건넨 서류를 보고 놀라 물었다. 그것은 채원이 밤을 새워가며 완성한 누구에게도 공개한 적 없는 결선 작품의 비밀 레시피였다. 채원은 복수하려는 듯 그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진우는 그런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아챘다. 그는 채원의 손가락에 묻은 하얀 밀가루를 아주 소중하다는 듯 자신의 입술로 가져가 입을 맞췄다. 이걸 내게 왜...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승하고 싶지 않아요. 켄지 씨, 난 그냥 실력 없는 사람이 운으로 우승하는 꼴은 보고 싶지 않아서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맛이야. 유진의 달콤한 제안에 명예욕에 눈이 멀었던 켄지는 결국 손을 잡고 말았다. 하지만 유진의 계획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채원을 아예 재기불능구로 만들 작정이었다. 그의 눈에는 5년 전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련함 대신 지금 눈앞에 있는 행복에 대한 확신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새벽 4시. 세상이 가장 깊은 어둠에 잠겨 있을 시간. 아우라 그룹의 총수. 차진우는 어김없이 그 꿈에서 깨어났다. 채원은 활짝 웃었다. 그녀는 남편의 목을 끌어안고 그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고소한 버터와 달콤한 설탕, 그리고 사랑의 향기가 가득한 주방 안에서 두 사람은 아이처럼 웃으며 서로를 마주보았다. 심장이 거칠게 뛰고 있었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가 잠든 곳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광활한 침실이었지만 그의 영혼은 5년째 어둡고 비좁은 기억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 기억을 되찾아준 기적의 입맞춤으로 시작된 그들의 사랑은 이제 서로의 삶에 녹아든 행복의 맛이 되어 영원히 계속될 터였다. 바로 그때 대회 심사위원장이 엄격한 얼굴로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약병이 하나 들려 있었다.